영화 위키드의 대성공으로 1939년작인 오즈의 마법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즈의 마법사를 통해 일약 스타덤에 오른 후 마릴린 먼로, 엘리자베스 테일러, 오드리 헵번 등과 함께 20세기 연예계를 장식한 여배우, 하지만 야만의 시대로 불리던 1930년대 영화계에서 영화사의 약물 종용, 그리고 체중 조절을 위해 담배 80개비를 억지로 피울 수밖에 없었던 말도 안 되는 착취와 수모를 당했던 이면이 있는 배우 주디 갈란드의 파란만장한 인생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진장 힘이 됩니다. 본명 프랜시스 에설 거민 갈란드는 개판 5분 전인 부모 밑에서 1922년에 태어났습니다. 부모 모두 연예계의 종사자였지만 아버지는 성적 지향을 숨기고 결혼한 게이로 미성년자인 남자들과 성관계를 갖는 정신나간 사람이었습니다. 보드빌 공연자이자 대본 작가이기도 했던 어머니 역시 자녀들을 슈퍼스타로 만들겠다는 오직 한 생각으로 갈란드를 포함한 세 자매를 무대에 세우기 위해 온갖 악행을 해왔습니다. 갈란드는 2살이 되던 해 소규모 무대에서 성탄절 캐롤을 부른 것을 시작으로 3살 때부터 언니들과 검 시스터즈란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로 인해 연기가 부족하다는 평을 들었던 그의 어머니는 10살이 되기 전인 그에게 각성제를 강제로 먹이기도 했습니다. 12살이 되던 1934년 예명인 주디 갈란드를 받고 다음해 MGM 영화사 오디션에 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13살이란 어린 나이와 작은 키, 그리고 가혹할 정도로 배우의 미적 잣대를 들이대던 할리우드에서 그의 역할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갈란드는 작은 역이라도 받기 위해 파티에 불려가 노래를 불렀고 심지어는 감독, 제작자 등 고위 남성 관계자들에게 성접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마저도 어머니 주선으로 말이죠. 갈란드는 이런 이유로 훗날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그는 진정한 나쁜 서쪽 마녀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갈란드는 1938년 미키 루니 주연의 러브 파인즈 앤 하디에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이마저도 주인공인 미키 루니와 함께 72시간 촬영을 해야 했으며 이후에는 수면제를 억지로 먹고 4시간만 억지로 자야 했다고 합니다. 제작사는 의사들의 처방을 받아 합법적으로 착취를 한 셈입니다. 이런 와중에 다음 해인 1939년 오즈의 마법사에 출연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였던 화려함과 달리 촬영 당시 그는 어마어마한 푸대접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다소 건강해 보이는 모습 때문에 갈란드는 각성제 외에도 하루에 담배 4갑에 달하는 80개비를 억지로 피워야 했고 하루 식사로는 달구로 만든 수프 한 접시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블랙커피를 사발로 마셔야 했고요. 오즈의 마법사의 제작진과 배우들도 그에게 한 푸대접은 정말 잔인했다고 합니다. 이 중 그에게 그나마 친절했던 배우는 당시 작품에서 서쪽 마녀를 연기한 마가릿 해밀턴 뿐이었다고 하는데요. 도로시와 함께 오즈를 찾아 떠나는 사자, 허수아비, 양철통 역할의 선한 캐릭터가 촬영 중간중간에 그녀를 쥐잡듯이 괴롭혔다는 사실은 영화의 몰입을 방해할 정도입니다. 일약 스타덤에 오른 그였지만 그는 10대 시절 내내 친구가 없어 고독했다고 합니다. 소속사이자 영화사인 MGM이 만든 학교에서도 소외됐고 자신의 생일 잔치에서도 왕따였다고 하는데요. 오즈의 마법사의 대성공으로 MGM에서는 자체 제작하는 뮤지컬 영화에는 모두 갈란드를 출연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아역 배우라는 타이틀을 일찌감치 깰 수 있었지만 10대 때부터 갖고 있던 그녀의 열등감은 그를 더욱 약물 중독과 알코올 의존증으로 이끌었습니다. 심지어 첫사랑이었던 아티쇼가 그와 라나 터너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다가 터너와 결혼하면서 그의 열등감은 더욱 심해졌는데요. 이후 자신에게 접근하는 남자들은 모두 까버리는 정신적 문제도 겪게 됩니다. 유부남 음악가 데이비드 로즈와 사귀었던 그는 1941년 영화 촬영 중 갑자기 결혼식을 강행합니다. 결혼 후에도 그의 인생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남편과 어머니 그리고 소속사에 의해 낙태를 당했고 결국 결혼 생활도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끝이 납니다. 20대 초반이 된 그는 성인 역으로의 전환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좀처럼 소녀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탁월한 연기와 노래 실력으로 이후 작품들의 흥행은 보증됐지만 이미지만큼은 변화하기 힘들었습니다. 1944년 그는 그의 성인 이미지를 만들도록 도와준 감독 빈센트 미넬리의 작품 세인트 루이스에서 만나요를 통해 할리우드의 진정한 여배우로 도약합니다. 이 작품 속 그녀가 부른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는 원곡인 갈란드 말고도 이후 수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할 정도로 유명한 곡입니다. 이 작품은 1940년대 MGM이 제작한 뮤지컬 영화 중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성인 연기자로 도약하게 해준 감독 미넬리와 2번째 결혼을 하면서 그녀도 안정된 시기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갈란드는 신경쇠약으로 입원하거나 심지어는 자살 기도까지
결혼까지 하는 등 힘든 나날을 보냅니다. 1946년에는 딸이자 차기 미국의 영화배우, 가수인 라이자 미넬리를 출산합니다. 이후에도 이스터 퍼레이드 등 울트라 흥행작들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줬지만 쇠약해진 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알코올 의존과 몰핀 남용이었습니다. 잦은 입원과 자살 소동으로 갈란드는 1949년 영화 바클레이스 오브 브로드웨이에서 하차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다음 해에는 MGM과도 결별하게 됩니다. 그녀의 약물 중독은 MGM에 의해 시작된 것이기도 하지만 소속사는 책임을 회피했고 말 그대로 단물을 쪽쪽 빼먹고 그녀를 버린 셈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30살이 되기 전인 28살에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갈란드의 인생은 이후에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알코올 의존증과 약물 남용으로 인해 1951년 미넬리와 이혼하게 됐으며 잦은 충돌로 어머니와도 의절하게 됩니다. 이토록 갈란드를 괴롭혔던 어머니는 1953년 주차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1937년에 개봉했던 스타 탄생의 리메이크작인 1954년작으로 다시 영화계에 복귀한 그는 당시 아카데미상 여우주연상 후보로 점찍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레이스 켈리에게 수상을 뺏겼고 이는 아직까지도 공평하지 않은 수상 중 하나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영화는 흥행했고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감으로까지 인정받았지만 그는 영화 촬영장에서 약물에 취한 채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드는 등 사실상 영화계에서 퇴출당하게 됩니다. 이때 나이 41살이었습니다. 이후 갈란드는 노래 실력을 바탕으로 브로드웨이,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뮤지컬 공연을 이어갔고 본인의 이름을 건 주디 갈란드 쇼를 런칭하기도 했습니다. 1963년 폭력을 일삼던 남편 시드니 시들러프트와 세 번째로 이혼 후 1964년 배우 마크 헤런과 결혼합니다. 당시 마크 헤런이 갈란드의 공연에 추천한 피터 앨런은 훗날 딸인 라이자 미넬리와 결혼하게 됩니다. 갈란드의 불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인 마크 헤런은 당시 양성애자로 딸인 라이자의 남편 피터 앨런과 바람을 피게 됩니다. 47세에 접어든 그는 계속되는 약물 중독과 신경쇠약 등으로 급속도로 노화됐고 이 와중에도 1969년 다섯 번째로 미키 딘스와 결혼을 합니다. 점점 쇠약해져 뼈가 보일 정도로 앙상해졌음에도 약물을 끊을 수 없었던 그는 1969년 런던의 허름한 자택 욕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바로 약물 과다 복용이었습니다. 어렸을 적 동료 배우인 미키 루니와 72시간 촬영을 위해 소속사에서 강제로 먹였던 바로 그 약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 시대를 풍미한 할리우드의 영원한 연인 갈란드는 47살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오즈의 마법사의 도로시가 꾸던 아름다운 꿈은 즉 이루어지지 않은 셈입니다. 이 같은 갈란드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슬퍼하기라도 하는 듯 그가 사망한 날 캔자스에는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Say goodbye, Toto. Somewhere over the rainbow, bluebirds fly. 그녀가 부른 오버 더 레인보우를 끝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녀는 무지개 다리를 건너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겠죠? 승필복이었습니다. Oh, why can't I? 끝.